올해 제가 타본 가성비 미니벨로 중 탑이라고 생각되는 모델을 저번 영상으로 종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문급으로 타기 좋은 가성비 미니벨로 3대장 중 두 모델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생각하는 입문급 미니벨로 3대장은 디에고 독도, 티티카카 V9HD 플러스, 그리고 위미 8입니다. 모두 40만원 후반대로 입문용 미니벨로로는 차고 넘치는 구성을 가지고 있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만져주시면 쭉 타셔도 전혀 문제없을 만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라이딩을 하다보면 들리는 잡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접이식 미니벨로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사전에 잡음을 예방하는 방법도 제 채널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문급 3대장 중 V9HD 같은 경우에는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에 곡선형 프레임으로 구성 자체는 넘사벽이지만 현재 품절 상태인데 언제 또 판매가 될지 몰라서 오늘은 제외하도록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비슷한 두 모델 상세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미 8은 출시하자마자 1년 이상 꾸준히 라이딩을 해봤고, 디에고 독도 역시 이전 모델인 디에고 서울을 꽤 오랫동안 예정을 가지고 라이딩을 해봤기 때문에 이 두 모델의 장단점을 확실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독도 모델도 제품 리뷰를 위해서 빡세게 라이딩을 해본 상태입니다. 위미 8 같은 경우에도 후속 모델인 위미 8X가 나왔죠. 하지만 컨셉 자체가 약간 그래블 느낌이라서 위미 8X는 차후에 비교할 만한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구성과 가격대가 가장 비슷한 두 모델을 선정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미니벨로 세계에서는 외관이 끌리지 않으면 구매로 이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독도와 위미 8은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다른 부분들이 정말 많은데, 가장 첫 번째로 프레임입니다. 두 모델 다 태생이 원조 다운 보드워크를 떠올리게 하는 디자인인데, 위미 8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게 생겨서 더 다운 프레임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분명 메디슨 피콜로와 비교도 많이 하실 텐데, 피콜로 역시도 태생은 다운 보드워크입니다.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디에고 독도를 보게 되면 뭔가 조금 더 납작하게 생겨서 에어로한 느낌이 드는 디자인입니다. 처음에 위미 8이 출시했을 때 색상이 진짜 잘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나온 독도 모델 옆에 세워두니까 완전히 오징어가 돼버리는 느낌입니다. 그만큼 독도의 도장면이 훨씬 더 세련돼 보이는데, 가까이에서 보게 되면 유광에 펄이 들어간 색상이라서 40만원대에서는 보기 힘든 퀄리티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프레임 크기를 비교해보면 위미 8이 휠베이스의 크기가 1015 정도 나오고, 독도 모델이 1033 나오는데 18mm 정도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인 무게는 위미 8이 10.6kg, 독도는 10.9 정도로 위미 8이 더 가볍습니다. 두 모델 다 안장과 그립을 교체한 상태지만 순정 모델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본 안장이지만 물통 케이지하고 이너바인드가 추가가 됐죠. 참고로 휠베이스가 길면 주행 중 직진성과 안정감이 더 좋아집니다. 브롬톤이 16인치인데도 주행 중 안정감이 좋은 것도 휠베이스가 길어서 그렇습니다. 안장과 핸들과의 간격은 위미 8이 조금 더 큰데, 이건 핸들 포스트의 각도가 달라서 차이가 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미 8은 퀄스템 방식의 핸들 포스트이고, 독도는 다운류와 비슷한 대왕볼트 방식인데, 외관을 보게 되면 용접면이 없는 깔끔한 모습의 핸들 포스트입니다. 대왕볼트 방식은 각도에 따른 핸들 포스트 튜닝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지만, 퀄스템 방식은 각도별 핸들 포스트를 찾아봤지만 현재까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프레임의 굵기도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폴딩을 했을 때 두 바퀴의 길이가 다릅니다. 독도는 정확히 두 바퀴가 이렇게 딱 떨어지지만 위미 8은 딱 봐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두 모델의 프레임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휠셋입니다. 휠셋도 외관은 비슷하지만 역시나 차이가 있습니다.
스포크의 개수가 다르고 재질도 다르지만 허브도 다른 브랜드의 허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위미 8을 타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 휠셋인데, 슈발베 1이 기본 타이어이고 출시 당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실 사용 시에는 내구성이 좋지 못했습니다. 스포크의 재질은 알루미늄인데 스포크 문제로 1회 교체를 받았었고 1년 정도 타면서 현재도 휠셋에서 소음이 조금 있습니다. 경량도 물론 좋긴 하지만 고가의 휠이 아니라면 스포크는 스틸 재질이 확실히 좀 튼튼한 것 같습니다. 디에고 독도의 휠셋을 보면 스포크의 개수도 프론트 휠이 4개가 더 많고 스틸 재질입니다. 이전 모델인 디에고 서울을 탈 때도 휠셋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허브를 보게 되면 노바텍 허브를 사용했는데 다들 아실만한 가성비 좋기로 정말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QR 레버도 역시 노바텍 제품이고 두 모델 다 6개의 쉴드 베어링을 사용했지만 위미 8은 그램이라는 브랜드의 허브를 사용한 것 같은데 전혀 제가 알 수 없는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휠셋은 독도 모델이 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미 8은 이렇게 다단화 작업을 할 수 있는 브라켓이 적용되어 있지만 독도 프레임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고, 그리고 두 모델 다 안장 그립을 교체했지만 순정 제품 기준으로 안장 페달 그립은 위미 8이 조금 더 신경을 쓴 부분이 보이는데 독도 모델은 영상에 보이는 브라운 안장과 브라운 그립이 순정 제품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C포스트를 보게 되면 면 처리가 조금 까슬거리는 느낌의 가로로 이렇게 줄이 보이는데 아마 C포스트 흘러내림을 최소화하려고 디테일하게 신경 쓴 부분인 것 같습니다. C포스트 조절 눈금 역시 표시가 되어 있고 위미 8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C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구동계 쪽을 보게 되면 두 제품 다 비슷한 등급이고 체인링은 독도가 가드 일체형 체인링을 사용했습니다. 브레이크 레버는 위미 8이 아비드 제품이고 독도는 텍트로 레버와 브레이크를 사용했습니다. 이 아비드 레버의 경우도 제가 뽑기를 잘못한 건지 이 고정핀이 사용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거슬렸습니다. 두 모델 다 잭 와이어 겉선을 사용했고 브레이크는 부드럽게 다 잘 잡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모델 다 안쪽 접이 방식인데 폴딩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폴딩의 좌석의 위치가 다른데 독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위치가 아닌 폴딩 시 간섭이 전혀 없을 만한 위치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게 페달링 시 간섭은 없긴 했지만 발의 위치가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접이식 자전거 특성상 보통 이렇게 폴딩을 했을 때 스크래치가 가장 많이 생기는데 독도의 경우에는 이렇게 스크래치 방지 스티커가 따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별거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따로 스티커를 주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쓴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아마 비슷한 가격대에 비슷한 외관 때문에 두 모델 중 비교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한테 두 모델 중 딱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디에고 독도가 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세련된 프레임 색상이 큰 부분을 차지했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신경 쓴 게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디에고 독도를 더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올해는 입문급 미니벨로 제품 문의가 가장 많은 편인데 신규로 출시되는 모델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기회가 된다면 직접 다 타보고 경험해본 느낌을 토대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